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x의 n제곱이 a일 때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우리는 이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었냐면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는 여기서는 y는 a가 되는 거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났냐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 실근이 두 개 가졌죠. 두 개. 두 번째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원점과 만나는 점이 여기 원점에서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실근은 한 개.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때? 여기니까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꼴로 그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한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근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여기서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컸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나타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0이겠고요. 없고 여기서는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합시다. 0의 제곱근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x가 0이니까 한 개 있죠. 아웃. 27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두 개 있다. 그럼 보세요. 27의 세 제곱근이니까 3번 제곱해가지고 27이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야? n이요? 3이잖아. 그리고 a가 27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 개 있는 거죠.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한 개.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한 개이다. 그러면 얘는 4제곱근이 16인 거니까 x의 4제곱은 16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야? 여기 얘가 a니까 a가 0보다 작잖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수가 없었죠. 그래서 0개.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37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없다. n이 홀수라면 어떻게 돼? 한 개 있는 거잖아. 한 개. 틀렸죠? 그럼 답이 5번이겠죠? n이 짝수인 경우 37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x의 n제곱근이 37인데 뭐야?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n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갖는 거 맞죠? 그래서 5번이 맞겠습니다. 2번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럼 A부터 차례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는 게 문제 푸는데 좋으니까 A부터 하면은 A는 세제곱근 30이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 우리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n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요. a는 세제곱근 32니까 32가 뭐예요? 32는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에 3분의 1제곱이라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곱하기 54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27 곱하기 2잖아요. 근데 27이라고 하는 건 3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 뭐야?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 풀어보면 2에 3분의 5제곱 곱하기 2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에 3분의 1하고 3하고 곱해서 1이니까 얘는 결국에 2에 3의 6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바로 바꿉시다.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5제곱 곱하기 27이라고 하는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해주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 다음에 C는 뭐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에 지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좀 계산해주면 9분의 4에 약분 싹싹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하고 2분의 3이 남죠. 그런데 이제 얘는 9분의 4는 3분의 2 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뭐야?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여기 잘못 썼구나.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다시 써서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으니까 3의 세제곱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 A, B, C를 더 곱합시다. A, B, C를 곱하니까 A, B, C를 곱하니까 뭐야? 그럼 차례차례 할까요? 같은 것부터 2 먼저 하자. 2의 제곱 2의 5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2에 2 더하기 5 빼기 마이너스 3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3이고 3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곱하기 3에 1 빼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 그래서 2에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 그쵸? 그럼 얘는요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우리 이거 했던 거 n제곱근의 a의 m승은 a의 n분의 m승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쵸? 굳이 또 써보자면 이번에는 그냥 이런 꼴이니까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속에 있는 것부터 해줄게요. 앞에 있는 것부터. 이제 앞에 얘부터 하는데 속에 있는 거 먼저. 그러면 얘는 a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제곱의 뭐야?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쵸? 이거의 뭐야? 3분의 1제곱이죠. 왜냐면 세제곱근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또 a의 k분의 1제곱분의 a의 6제곱근이니까 6분의 1제곱. 이거의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이죠. 그럼 얘는요. 좀 더 예쁘게 써주면 얘는요. 분수 나누기 꼴이니까 지수에 뺄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똑같이 a의 k-1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이거 좀 더 다 써주면 전개해줘서 8분의 1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k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런데 한꺼번에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밑이 같으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얘가 뭐랑 같아? 얘가 뭐야? a의 일단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a분의 1이니까. 이거에 18분의 1이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18분의 1이죠.
그럼 뭐랑 뭐랑 같아야 돼? 다 있죠?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그러면 계산합시다. 계산을 해주면 이제 연주색을 계산해 보면 이제 2k 분의 1 마이너스 이제 9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8분의 1이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몇을 곱할까요? 18분의 k를 곱할까요? 18k를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18k 양변에 18k를 곱해주면 18k를 곱해주면 뭡니까? 얘는 9 마이너스 2k 그쵸? 9 마이너스 2k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러면 2k는 뭡니까? 10이고요. 아니다. 잘못됐다. 선생님 계산 실수했다. 18k를 곱하니까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k는 9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a분의 1은 2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a분의 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를요 세제곱근 한다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요 세제곱근 한다면 얘가 돼요. 우리 이거에 의해서 착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은 우리 전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했었죠. 제곱꼴이 필요한 거는 양변 제곱에서 제곱꼴을 만들어주고 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얘를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제곱이 됐으니까 세제곱을 양변에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거를 생각해서 a-b의 세제곱은 우리 어떻게 했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써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양변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a분의 1을 세제곱을 한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를 세제곱하니까 뭐겠어? 이걸 세제곱하면 당연히 a죠. 그래서 a 뒤에가 a-1이 나오고요. 여기 뒤에 거에다 넣는 겁니다. 3 ab니까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분의 1 그 다음에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a분의 1이야. 그런데 여기가 싹싹 지워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뭐야? 얘는요 2니까 2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거고요. a-a분의 1이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또 이게 뭡니까? 주어져 있는 거 얘는 2라고 주어져 있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a분의 1은 마이너스 6을 넘겨주니까 14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르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어떤 거? 세제곱근 들어간 거 어떤 거 있어 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도 문제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가 생겼어? 여기서는 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얘를
제곱에서 우리가 이 꼴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얘는 한 번 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위에 건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위에 거 식으로 쓰는 게 더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자기가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5번은 a가 0보다 클 때 루트 속의 a를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열심히 합시다. 뭐 통분해서 해야 되겠죠. 먼저 바꿔주고 당연히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분의 1이란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얘를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분모를 한번 써볼게요. 분모만 a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a의 9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11분의 1제곱 더하기 a 13분의 1제곱분의 1 더하기 a 15분의 1이야. a의 15제곱분의 1 그러면 통분해 주니까 a의 15제곱분의 여기는 a의 6제곱 여기는 뭐야? a의 4제곱 그 다음 거는 a의 제곱 그 다음엔 1이겠죠? 그쵸? 그래야지 약분해서 각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분자를요 뭐야? x의 5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최대한 간단히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쭉 간단히 이제 루트 속을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분의 a 15제곱 그리고 분자는 a의 5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이죠? 이거의 루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본분수꼴로 바꿔서 여기 1이라 써주고 약분 싹싹 해주면 루트 a의 20제곱 그러면 a의 20제곱분의 a의 20제곱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이어서 a의 10제곱 그 다음에 6번 하겠습니다. 6번 이제 로그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로그 문제는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었죠. 어떤 거냐면 로그 a의 n이라고 한다면 로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야? 미조건과 진수 조건을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 미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a가 a죠. 얘가 1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 이 세 가지만 체크해주면 얘는 로그가 되는 거야. 정의가 되는 거야. 정의. 그럼 당연히 얘도 미조건, 진수 조건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미조건 하겠습니다. 미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2죠. 얘가 먼저 뭐가 안 돼야 돼? 1이 안 돼야 돼. 1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요. a가 2면 안 되겠죠. 2면 1이니까 또 음수 쪽에 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a가 0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0보다 커야 됩니다. 절대값 a-1이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값이잖아. 다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0보다 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0만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가 0이 되게 하는 값 뭐예요? a가 1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만 안 되는 거. 그래서 밑조건에 의해서 뭐 3개 나왔어요? a 0이면 안 된다. 2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가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진수 조건 합시다. 진수 조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가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뭐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잖아.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런데 0보다 커야 돼. 뭐보다? 실수축보다. 실수축보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근이 있어 없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 얘가 0보다
작겠죠. 그래서 a는 사이값이죠.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는 정수입니다. 정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a는 일단 가능한 게 1, 2, 3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 뭐야? 1 안 되고 2 안 되고. 답은 뭐야? a가 3일자가 되겠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1이 아닌 네 양수 a, b, x, y가 b분의 a의 x제곱은 a의 y제곱일 때 다음 중 x-y분의 x를 ab로 나타내는 것을 고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보니까 지수 문제인데 이제 로그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문제를 로그로 이제 변화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수를 이렇게 간단히 해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는 게 좋았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A가 따로 있죠. 그럼 우리가 얘를 묶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 계산해주면 A의 X, B의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A, Y. 그럼 내가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A는 좌변으로 B는 우변으로 옮길게요. 그럼 얘는요, AY분의 AX가 되고 얘는 BX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A X-Y는 BX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얘는 뭐 지수의 나눗셈 꼴이니까 지수의 뺄셈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떤 거야? 얘잖아. 이거잖아. 이 모양 꼴로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x-y 분의 1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다시 a는 b분의 x-y 분의 x가 되죠. 어떻게 했냐면 양변을 x-y 분의 1로 거듭 제곱해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a는 b의 x-y분의 x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죠. 로그는 이렇게 샥 바꿔주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y분의 x는 로그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제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의 AB가 다음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로그 문제도 우리가 밑이 같을 때 우리 잘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밑이 다르죠. 그럼 밑이 다르니까 우리가 최대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밑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밑을 뭘로 맞출까요? A, B로 맞춰도 돼요. 로그 밑을 A로 아니면 밑을 B로 맞춰도 되지만 또 다른 밑으로 맞춰줘도 되겠죠. 다른 수로.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는 10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상용 로그로 우리 많이 쓰는 거니까. 상용 로그로 얘를 맞춰주면은요, 밑변환 공식에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밑변환 공식 말 나온 김에. 밑변환 공식 뭡니까? 로그 A분의 B인데 C로 바꾸고 싶어. 밑을 C분의 A 로그 C분의 B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밑으로 가고 위에 있는 거는 위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밑을 10이 되게끔 바꾸겠습니다. 상용 로그로. 그러면 상용 로그의 밑은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다시 로그 A분의 로그 B로 쓸 수가 있고요. 옆에는 로그 B분의 로그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로그 A 곱하기 로그 B로 곱해주면 로그 B의 제곱은 로그 A 제곱 같다고 되겠고요. 넘겨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주면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곱하기 로그 B 플러스 로그 A는 0이 나오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덧셈은 진수의 곱으로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로그 a분의 b 곱하기 로그 ab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이 나오든지 얘가 0이 나오든지 아니면 둘 다 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로그 a분의 b가 0인 경우는 뭐예요? 진수가 1이면 되잖아. a분의 b가 1이면 돼. 그 말은 b랑 a랑 같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 큰 조건에서 뭐야? a, b는 서로 다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겠죠. 그래서 1번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로그 ab가 0이라고 하는 거는 ab가 1인 거죠. 그렇죠. 이제 ab가 1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1일 때 우리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조건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쟤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지 알아봐야 되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9를 전개를 해주면 ab 더하기 9a 더하기 b는 9죠? 근데 뭐야? a 플러스 1이 1이니까 대입을 쏙 해주면 9a 더하기 b는 10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죠? 좀 막막한데. 뭐 이럴 때도 또 이 방법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뭐야? B는 뭐야? B는 A분의 1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야. 이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했으니까. 그러면 9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10이죠. 그런데 우리 이 꼴 많이 봤었어요. 이런 식 하나 있을 때 최소값 구하는 거. 근데 조건이 두 수가 양수일 때.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어떤 거였냐면 절대부등식. 그렇죠. 절대부등식. 그래서 x랑 y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x 더하기 y는 절대 큽니다. 뭐보다 2 루트 xy 2 루트 xy보다.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죠. 그럼 얘도 9a와 a분의 1 양수야.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2 루트 9a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0을 그럼 계산해주면 2 루트 약분 싹싹 해서 9죠. 더하기 10입니다. 루트 9는 3이죠. 그래서 3 나오니까 3, 2, 6에서 16. 그래서 최소값은 16. 근데 둥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본다면 뭐 하겠어요? 둥호가 성립할 때는 이제 얘네들이 같은 거죠. 9a랑 a분의 1이 같을 때. 그쵸? 이걸 때 같겠죠. 이거 풀어주면 a는 3분의 1 나옵니다. 근데 9번.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과 의미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2분의 1 로그 n은 알파 로그 2 더하기 베타 로그 3을 만족할 때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n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n을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밑에 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개수가 있어요.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올라가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로그 n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n이죠. 그리고 로그 알파가 위로 올라가서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밑이 같은 상형 로그니까 진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2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그런데 얘가 이제 루트 n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n은요 2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그런데 n의 범위가 1부터 36입니다. n은 36이죠. 범위가.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당연히 루트 n은 6이죠. 1부터 6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저 식은
2알파 곱하기 3베타는 1과 6 사이에 해당되는 수여야만 돼요. 그럼 우리가 표를 그려서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일 때 일단 알파 베타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알파와 베타가 0이면 뭐겠어? 대입을 싹싹 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0이면 2죠.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0이면 4가 됩니다. 그쵸? 4까지는 되죠. 그럼 3일 때 2의 세제곱은요 8되잖아. 안 돼. 넘어갔어. 그럼 알파가 이제 3부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1인 경우에 그리고 베타가 1이고 알파가 0인 경우에 넣어보면 얘는 뭐가 돼요? 3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면 그때 6이다. 그쵸? 그 다음에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1일 때 알파가 1하면 그때는 6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죠. 여기 안 돼요. 쭉쭉쭉 안 되죠. 그 다음에 베타가 2일 때를 계산해 보면은 2일 때 눈이가 뭐가 돼? 9가 되죠. 9가 되니까 6보다 커지니까 이때도 다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 이 경우죠. 그래서 뭐야? 루트 n이라고 하는 건 1, 2, 4, 3, 6이니까 당연히 루트 n은 1, 4, 16, 9, 36이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해서 20이고 이거 더해서 10이고 그러면 30에다가 6 더하니까 66. 10번 약물의 혈중 농도는 약물을 복용한 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지수 함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지수 함수를 따른다. 어느 약물의 혈중 농도가 10시간마다 10시간마다 중요한 힌트 10시간마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합니다. 10시간마다. 그러면 이 약물은 혈중 농도가 현재 40%가 되는 거는 복용하고 몇 시간 몇 분이 지난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계산을 하기 전에 혈중 농도를 모르니까 혈중 농도 A라고 할게요. 그런데 A가 있는데 뭐야? 10시간 후에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쵸? 그리고 또 그 10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A였다가 10시간 후에 A의 2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0시간 후에는 A의 그거에 또 반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 자체가 10시간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게 바꿔줘야 돼. 1시간일 때.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거 아니에요. X시간일 때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일 때 먼저 1시간일 때를 알아야지 X시간일 때도 알 수 있으니까 1시간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를 따르면서 10시간일 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처음에 1이 있었다면 얘가 2분의 1이 됐어. 10시간 만에. 그러면 지수함수를 따르면서 가니까 1시간 만에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에 10분의 1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지수함수를 따르면서 가는 거니까. 왜냐면 얘를요. 지수함수를 따르면서 가는 거니까 2분의 1에 2가 다시 10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는 10을 곱해주는 거잖아. 아니, 제곱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시간에는 2분의 1이 10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했죠. 뭐냐? 그러면 X시간일 때는 당연히 뭐야? 2분의 1에 10분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은 다시 좀 색깔을 바꿔서 A에 2분의 1의 X시간 후니까 10분의 X가 같습니다. 40%니까 100분의 40이죠. 뭐에? A에.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좀 더 계산을 해주면 A에 그거 하기 전에 약분을 해주면 싹싹 A가 약분되고요.
그럼 얘는요 2분의 1에 10분의 x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4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뭐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로그 상용로그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상용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는 뜻이야. 그런 상용로그로 바꿔서 취해주면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해주면은 얘는요 10분의 x 곱하기 로그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지수를 바로 내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 10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0의 x의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x 로그 2고요. 그 다음 얘는 로그 4인데 로그 4 빼기 로그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다시 2 로그 2고요. 로그 10은 뭐야 1이었잖아 1. 계산 좀 해볼까요? 그럼 로그에는 우리 0.3이니까 계산을 조금 해주면 밑에다 갑시다. 해주면 어떻게 되냐 0.3인데 10 있으니까 마이너스 0.03x가 되겠죠. 좌변은 여기가. 그 다음 얘는요 0.3의 제곱 2니까 0.6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마이너스 0.4야. 그럼 계산해볼까? 그럼 x는 뭐니? 마이너스 0.03 나눠주니까 뭐냐? 그러면 얘는요 3분의 뭐가 돼? 3분의 40이죠. 그런데 우리가 몇 시간 몇 분이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한번 빼보면 얘는요 40을 나누면 3일은 3, 36이 18. 그러니까 16 더하기 3분의 2냐? 16에서 6, 3, 18. 48 안 된다. 아니고 얘는 13? 39죠. 13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얘는요. 단위가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시간으로 시작했었단 말이야. 시간. 13시간 플러스 3분의 1시간이야. 이렇게 시간이야. 그래서 얘가 시간이 되는 거니까 답은 13시간 더하기 뭐야? 3분의 1시간. 3분의 1시간. 그런데 얘는 우리가 분이잖아. 분.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건 60분입니다. 그러니까 60분의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20분. 그래서 13시간 20분이 되는 거죠. 40% 이하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11번 풀도록 할게요. 11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풀어볼까 바로? 1일 대 8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해 주니까 2에 1 플러스 k가 8입니다. 밑을 같게 맞춰주면 2의 세제곱 k는 2. 그럼 구했다. fx가 뭐야? 2에 x 플러스 2야. 그런데 3을 대입했어. 3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제곱에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중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를 계산해 좀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잠깐 예쁜 걸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 앞에 개수가 1에 되게 바꿔주기 위해서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얘는요 2분의 1에 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y는 2분의 1 x를 5로 5칸 올린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정근선은 선생님이 정근선을 뒤에 것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y는 얘가 정근선이 되는 거니까 y는 5가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얘는 이렇게 그려서 정근선 5에다가 이렇게 쓱 그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요 밑이 뭐예요? 0하고 1 사이잖아. 0하고 1 사이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죠. 점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얘는 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얘가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보자. 그래프는 0,6을 지난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x에다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0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0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5죠. 그래 6 맞았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니? 여기잖아. x축이잖아. 그러니까 실수축 맞죠?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개형 보세요. 개형 보니까 어떻게 돼? 쭉쭉쭉 내려가지고 x가 증가할수록 y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근선은 y는 5 맞죠? 그럼 5번이 틀렸겠네. 얘는요. y는 2분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 y축으로 5로 올린 것이다. 그럼 한번 해볼까? 얘를 한번 그려볼까? 그럼 얘 x축이 있는데 얘는 2x니까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가 y는 2x야. 그런데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래.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샥샥샥샥 이렇게 되겠지. y는 얘가 되겠죠. 대칭 이동한 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올리나? 5칸씩 올리래. 5칸 다 모든 걸 5칸으로 올리래. 그러면 정근선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정근선이 이제 5가 돼가지고 얘가 다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5칸씩 다 올라갔으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뭐 전에 한번 했었는데 대칭 이동하는 거 x축 대칭 이동하는 거 한번 했었어. x축을 대칭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찾는다고 했었죠. 일단 빨리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좌표축에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a, b는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거니? a,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만 바뀌어. x는 그대로 y만 y로 바뀌는 거야. 얘가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y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y는 2x야. 그래서 결국엔 y는 -2x가 되겠죠. 그런데 x축으로 5만큼 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빨간 거는 y는 -2x 플러스 5가 되죠. 어때? 위에 거랑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아닌 겁니다. 사실 얘는 y축 대칭을 낸 거예요. y축 대칭에서 5를 올려준 겁니다. 13번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3번 다음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함수 y는 3x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얘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부터 할까? 평행 이동부터 일단 평행 이동.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x가 a로 a만큼 y가 b만큼 이동하는 거는요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x는 x-y로 y는 y-b로 쓰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y는 fx가 있는데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긴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y-b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는 거야. 그대로 넣어볼게. y-b는 f x-a야. 그래서 y는 f x-a 플러스 b가 우리가 원하는 이동했을 때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원래 모양을 알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평행이동 아니 대칭이동. 대칭이동 많이 조금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그리라고 했습니다. a, b를. 그래서 x축 이동하는 거 이 점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 b로 얘가 x축 이동한 거. 그 다음에 y축 이동한 건 뭐야? 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a, -b 얘가 y축. 그 다음에 원점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 -부가 붙는 거죠. 얘가 원점.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뭐 있었냐면
y는 x에 대한 이동, y는 x에 의한 이동.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점을 기준으로 쫙 가니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얘는 y는 x에 의한 대칭 이동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야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은 뭐니 보니까 x는 그대로고 x는 그대로고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러면 얘도 함수가 어떻게 돼? 함수가 y는 바뀌고 원래대로 얘가 이거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얘는 y가 바뀌고 x는 그대로. 그래서 얘가 x축 대칭이야. 두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 봐봐. 어떻게 갔어? 잘못 썼구나. 미안. 선생님 좀 잘못 쓴 부분이 있네. 여기가 잘못 썼다. 여기가 y축 대칭이고 여기가 x축 대칭이죠. 그러면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x가 마이너스 x가 됐고 y는 그대로. 그럼 또 여기 그대로 y는 fx라는 식도 그대로 되는 거야. y는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식도 y는 마이너스 y, f도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얘는 x축 대칭으로 바뀐 거, 얘는 y축 대칭으로 바뀐 거, 얘는 원점 대칭으로 바뀐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y는 x에 의한 대칭. x랑 y랑 바꾸는 거죠. 그럼 얘는요 x는 f,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역함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거 보자. 1번부터 볼까? 1번부터 보면 1번 어때요? 기억번 어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근데 얘는 뭐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붙었다고 하는 거는 y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x는 그대로인데 y가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 평행이동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기억번이라고 하는 거는 y는 3x라고 하는 거를 두 번 간 거야. 두 번. y만 바뀌었으니까 뭐니? x는 그대로인데 y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가 됐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 평행이동 어떻게? y축으로 이만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맞죠? 니은번 볼까? 니은번은요 얘도 이제 좀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같으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겠어? 얘도 느낌 뭐죠? 얘는 y는 3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꾸니?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3x 이 꼴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대칭 이동했거나 평행이동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은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얘도 비슷한데 y는 3분의 1은 1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곱하기 3의 2x예요. 그럼 3의 2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우리가 배웠던 게 없잖아. 2가 붙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얘는요 뭐냐면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뭐냐면 y는 다시 이 부분이 9잖아.
9x란 말이야. 그쵸? 9x. 그래서 3분의 1은 9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날 수 있거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9에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야. 그래서 y는 9x라고 하는 거를 평행이동 해주는 거죠. y축으로 2분의 1만큼. 아니 x축으로 2분의 1만큼. 얘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야. 모양이 다르잖아. 9x가 더 위로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 얘는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y는 그대로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얘는 무슨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1번부터 13번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다음번 14번부터는 다른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